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무역물리학과 김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곧 개강이지요. 어쩌면 개강을 한 이후에 이 수업,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는 그런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을 녹화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처음 입학을 하시면서 저희 대학에서 어떻게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전에는 이제 수강 신청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달고 싶었어요. 성공적 학습을 위한 학습 팁. 요령을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시행착오하는 실수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없애고 최소화시키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강을 시작하면서 바로 정상적인 학습 궤도에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만 아니었으면 여러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OT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로그인을 제가 했는데요. 우리 이제 가상 학생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사이트의 내용하고 전체 메뉴 구성은 똑같을 거고요. 그러나 각각의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틀립니다. 이것은 실제 아이디가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개발 사이트이고 또 아이디 역시 실존하는 학생이 아니라 가상 아이디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강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해서 등록되기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는데 자, 그런 부분들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염두를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발급받은 아이디로 딱 로그인을 하시고 또 공인 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여기 학생 포털로 여러분들은 로그인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희준이라고 하는 가상 아이디, 가상 학생입니다. 이게 실존이 아니라 그냥 가상입니다. 요 화면으로 딱 들어가시게 되는데 몇 가지 메뉴 부분, 특히 이제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글로벌 무역물리학과 이희준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름이 여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새 편지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 저하고 여러분들 또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서로 연락을 할 때 이메일도 쓰지만은 편지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외부 사람들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스팸 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죠. 자, 그래서 새 편지 0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여기에 카운터가 되게 되면은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개발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죠. 자, 여기서 편지함을 보게 되면은 편지 쓰기, 이것은 내가 누구한테 편지를 쓸 때입니다. 받은 편지, 보낸 편지, 지운 편지.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내용을 여쭤보시길래 그 자세한 것은 저한테 편지로 보내세요 라고 했더니 그러면 우체국 가서 보내면 될까요? 이런 경우가 초기에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 시스템 내에서 쓰는 편지입니다. 자, 이 편지함의 기능은 여러분들께서 맨 위에 상단의 메뉴에 있는 요 마이 페이지 여기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여기에 편지함 요거하고 똑같은 메뉴이고요. 자, 편지를 쓰려고 한다. 내가 누구한테 어떤 문의 뭐 이제 과목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담당 교수한테 어떤 이제 궁금사항이나 이런 것을 여쭤볼 수도 있고요. 학교한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편지 쓰기 가서 일단 저한테 여러분들께서 이제 편지를 보낸다라 생각하시면 사용자 검색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내가 보내고 싶은 사람 아이디로 하셔도 좋고요. 이름으로 하셔도 좋아요. 검색을 하게 되면 제 이름이 여기 나오죠. 저하고 동명이인이 건축공간 디자이너가 성악과가 있는데 이걸 선택하시면 이제 그 학생한테 가는 거고 제 걸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고 하시고 여기다가 띠리리 자 이렇게 편지 내용을 쓰시고 필요하다면 파일 첨부를 하셔가지고요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이 내용은 저한테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하시고요. 받은 편지는 내가 받은 편지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 되고 보낸 편지는
상대방한테 보낸 편지의 리스트들이 나오죠. 지운 편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대신 이 편지는 장기간 보관되지는 않고 일정한 기간만 보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학기 내지는 1년 동안 사용하시는 데에서는 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던 요 새 편지 기능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요 첫 화면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들은 여기서 공지를 통해서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기 위해서 로그인을 하실 때는 자, 학사 공지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일반 공지, 보도자료, 피플, 학교 소식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클릭하고서나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 내용은 좀 확인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이것은 그냥 참고. 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공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첫 화면에서 여러분들의 수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서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자, 특히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가상의 학생은 4과목 4차 산업혁명과 비즈니스에서 세계경제와 무역 이해까지 4과목을 수강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수강 신청한 과목 그 내용들이 여기 첫 화면에 뜰 거예요. 여기서 수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이 한 번에 이 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셔야 할 사항은 이 화면에 딱 보면 권장 진도율, 이건 100%가 나올 수가 없죠. 지금 이것은 개발 사이트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개강을 하면서 월요일 날 첫 번째 28일에 로그인을 딱 하고 계시게 되면은 아마 권장 진도율이 한 7% 정도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좀 차이는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권장 진도율과 옆에 내 진도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권장 진도율은 매주 월요일마다 달라져요.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했을 때 지금 당신은 몇 % 정도 수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권장 진도율이고 실질적으로 내 진도율은 내가 수업을 들었을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주차에 수업을 다 완료를 하게 되면 권장 진도율과 내 진도율이 똑같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 과목별로 내가 정상적으로 수강을 했을 때는 내가 이 정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나는 어느 정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첫 화면에서 꼭 확인하시고요. 시험 탭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제가 물류관리 시험 문제를 출제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나옵니다. 관련된 내용이. 그리고 요 참여도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숫자가 위에 카운트가 돼요.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일정에 따라서 4개의 시험을 치르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요. 자, 그리고 만약에 시험을 치르고 정상적으로 치르게 되면은 이 숫자가 없어지건 파란색으로 바뀔 겁니다. 예전에는 파란색으로. 그래서 참여도 같은 경우 지금 과목별로 참여도 4개의 과목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참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참여도 점수가 0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시판, 자료실, 질의응답, 설문, 학습 도구 게시판. 보통은 자유 게시판, 학습 자료실, 질의응답 이쪽에서 주로 많이 카운트가 돼요. 여기에다가 과목별로 참여를 하시게 되면은 이 숫자가 바뀝니다. 색깔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하셔야 될 내용을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험을 제가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카운터가 될 겁니다. 과제 제가 지금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제가 없어요. 제가 과제를 제출하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면 그때는 여기 카운터가 돼요. 토론, 설문 다 마찬가지죠. 게시판. 그래서 첫 화면에서 딱 들어가 보면은 요 위에 요 참여도의 4자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어떠한 숫자가 딱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이것을 뭔가 해드릴 게 있구나. 그래서 파란색 숫자를 빨간색 숫자를 파란색으로 바꾸거나 그 숫자를 없애셔야 됩니다. 과목별로요. 그래서 첫 화면에서 그것을 보여드리니까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인해서 첫 화면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해서 딱 숙지를 하시고요. 자, 여기서 제 과목이 이제 물류관리인데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해당 과목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현재는 여기는 개발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수업은 요 강의동에서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동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지금 무선 와이파이라가 좀 속도가 늦네요. 자, 수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첫 화면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주 친절해요. 나의 학습 진도, 즉 물류 관리는요. 강의 계획서를 이 학생은 강의 계획서를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열람을 하면 여기서 표시가 돼요. 공지 내용도 한 번도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공지한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개강하면서 공지가 올라갈 겁니다. 공지 내용을 몇 %나 클릭을 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제로라는 얘기는 제가 공지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한 번도 안 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지는 보셔야 돼요. 교환 13개 주체 중에서 한 개만 카운트, 즉 다운로드를 받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출석입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정색을 나타냈다는 얘기는 출석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무 표시가 없으면 출석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고요. 한 번은 갔는데 진도율이 제로네요. 이것은 그냥 클릭만 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이 테스트 버전을 들어가 봐서 한번 클릭하고 나왔거든요.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요게 진도율이 관리가 돼요. 그리고 자기평가, 이제 자기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성적과 관련돼서 의무적으로 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언플렉스 과목인데요. 그래서 자기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들, 과제가 있는데 과제를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들을 안내해 줍니다.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통은 일반적인 과목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고요. 또 수시 시험이 있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수시가 하나 있는 경우도 있고 2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몇 개 중에 몇 개를 응시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떤 과목도 수시 시험이 없고 아까 4과목 중에서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 과목도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중간, 기말, 종합시험 하나도 등록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안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해당 시험을 보시게 되는 그 시점이 가까워지면 제가 문제를 등록하면 여기서 카운트가 돼요. 표시가 나와요. 자, 토론했는지 안 했는지, 설문했는지 안 했는지, 참여도를 몇 번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과목별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첫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출석을 했다 파란색, 지각했다 노란색, 하지 않았다 그럼 이런 색깔별로 나옵니다. 미응시 시험을 안 봤다라고 하면은 진한 홍색 계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는 전체 진도율 체크가 나와요. 여기에 이제 이 스마트폰이 나왔죠. 이것은 모바일 강의가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대부분 지원이 됩니다. 과목에서 수업 객수를 열람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해당 과목에 이렇게 온라인 수업 객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아마 확인하실 수도 있고 실제 강의실에 들어가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강의실에 입장을 하게 되면은 해당 강의실 이렇게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것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입장할 수 있는 것은 이 과목에서 클릭을 하셔도 되고 여기서 입장을 하셔도 돼요. 학습 주차 15주차 중에서 14주가 진행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건 이것은 개발 사이트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강하면서 로그인을 딱 하고 가면은 여기서 1과 15가 되겠죠. 그러니까 15주차 중에서 1주차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내할 겁니다. 권장 진도율 아마 처음 딱 로그인 하시면 요게 파란색이 돼서 아마 7% 정도, 제가 7%를 기억을 해요. 내 진도율 아직 하나도 안 됐겠죠. 자, 요 상황,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은 15주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도 안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F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진도율 체크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습 진행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과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토론했는지, 팀 프로젝트, 설문, 도구, 자유 게시판, 자료실, 수업 질의응답, 참여 점수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지금은 대부분 개강 전이라 가지고 과제고 토론이고 아무것도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등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개강하면 이 숫자가 다 달라질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하실 때는 0과 0이다 그러면은 과제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0과 1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4차 산업혁명 비즈니스 중에서 과제가 하나가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 과목 같은 경우 물리관리가 이제 저는 과제도 있고 토론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등록을 하게 되면은 0/1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과제가 하나 제출됐는데 내가 하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토론을 제가 등록하게 되면 처음에는 0/1이 될 겁니다. 이 의미 똑같아요. 하나가 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토론을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1/1 토론이 하나가 됐는데 내가 하나를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팀 프로젝트나 설문 이런 것들은 많지 않고요. 자유 게시판, 자료실, 수업 질의응답 이것은 기본적으로 3번 정도를 참여를 해야 만점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게시판도 자료실도 수업 질의응답도 한 번도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류관리가 참여도 점수가 10점이거든요. 근데 한 번도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0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게시판, 자료실, 수업 질의응답에서 한 번만 하시게 되면 카운트가 바뀌어서 10점 중에 3점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점 중에 10점을 다 취득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최근 강의 참여일입니다. 2022년 2월 21일 16시 12분에 강의를 최근 했네요. 이것은 제가 녹화를 하는 날 바로 전날 실질적으로 테스트 사이트에 개발 사이트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메뉴가 잘 됐는지 내가 설명드릴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들어가서 강의실에 입장했다 나오게 되면 맨 마지막 날 내가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첫 화면에서 강의실의 첫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한 과목에 대한 일반적인 개관사항을 개괄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이 화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 못 챙기고 있구나,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로 해당 과목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여기서 클릭을 해도 가고 여기서 입장을 해도 해당 강의실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메뉴를 설명을 드릴게요. 시험은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일단 강의실 홈으로 들어가게 되면 강의실 어떤 과목을 들어갈 수 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위에서 보면은 내가 4과목을 신청했기 때문에 4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목 게시판에서 과목 공지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건 하나도 없죠. 제가 즉 담당 교수가 관련된 공지를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업 질의응답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등록을 클릭을 하고 자, 어떤 내용들인지 라고 해서 내용을 쓰시고 밑에다가 저장하게 되면은 이렇게 질의응답은 비밀글 여기서 이 비밀글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의응답을 했는데 이게 다른 분들한테, 다른 수강생들한테는 알리고 싶지 않다. 그런 내용들이 있죠. 많아요. 대부분 요 질의응답할 때는 요 비밀글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컨텐츠와 관련된 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교수자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개발하시는 분, 컨텐츠를 개발하시는 분한테 보내는 내용들이거든요. 저도 확인할 수 있지만은 이 내용은 바로 컨텐츠 담당자 PM에가 갑니다. 그래서 이게 컨텐츠 관련인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비밀글로 해서 하게 되면 저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저한테 연락이 오게 돼 있고 그러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 겁니다. 다른 분들은 못 봅니다. 이렇게 해서 질의응답도 활용하시고요. 학습 자료실은 하다 보니까 이 수학과 관련해서 내가 뭔가 등록을 하고 싶다? 이것도 참여도 점수에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올리시는 겁니다. 다른 학생들하고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자료실에 올리시면 됩니다. 자유 게시판, 이것은 비밀글은 아니고요. 저한테 인사를 하시거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끼리 인사하거나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요 공지는 아니고 질의응답, 자료실, 자유 게시판 이 세 가지는 참여도 점수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한 학기에 3번 이상 하셔야 됩니다. 주로 자유 게시판을 통해서 많이 하시게 됩니다. 자,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학습 활동과 관련돼서는 과제를 지금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제가 과제를 제출하게 되면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출 기간이 제목이 뭐고 제출 기간이 언제고 유형이 뭔지 기관 내 제출 허용을 해주는지 안 했는지 내가 과제를 냈는지 안 냈는지 평가 점수가 몇 점인지 제출 과제 배점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등록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제를 제출하실 때는 편지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제출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과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론. 자, 토론도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개강하면서 토론을 올릴 겁니다. 그러면 올림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토론 주제 뭔지, 기간은, 배점, 토론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기준 횟수, 참여 횟수,
참여 여부, 평가 점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도 여러분들께서는 이곳을 통해서 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설문 많지 않고요. 여기 게시판은 수업 활동과 관련된 게시판들입니다. 많은 과목들이 대부분의 과목들은 없는데 일정한 과목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요거 게시판 있는지 없는지 가끔 확인하시고요. 자, 출석 현황. 1주차는 2022년 1월 10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거 사실 방학 기간이 또한 맞지 않죠. 자, 이거 개발 사이트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이렇게 날짜가 뜰 겁니다. 1주차 이 4차 산업혁명과 비즈니스는 1주차 강의 시간이 116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수업을 들은 시간이 1분 26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수강 전이라고 나옵니다. 자, 배속 기능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석 상태가 수강 전이 아니라 수강 완료. 출석 상태하고 수강 상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수강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수강을 다 끝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출석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수강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각 주차별로 기능이 다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유의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기간 내, 기존 강의 시간 내, 그러니까 1주차는 1월 31일까지 100% 수강을 하시게 되면 출석 처리가 돼서 출석 100%가 됩니다. 자, 그런데 50%만 됐다. 그러면은 출석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점수가 인정 하나도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대신 기간 외, 이것은 지각인 거죠. 지각 처리가 되고요. 지각하게 되면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참여도 현황. 지금 현재는 이 과목은 여러분들께서 참여도를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 과목 게시판 쪽에서 자유 게시판을 하시거나 또 자료실 같은 거에다 올리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카운트가 돼가지고 실제 내가 몇 점이 되는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과목별로 10점 내지는 5점인데 대부분 10점입니다. 물류 관련 10점이고요. 10점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자기평가 관련은 없고요. 자, 요 관련된 학습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시험은 여기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게시판 설명드렸죠? 자, 강의실 홈. 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이런 주차인데 이것은 이제 이완영 교수님 과목이기 때문에 제 과목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물류관리고요. 자, 강의실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수업계획서 확인 한 번도 안 하신 분 같은 경우는 한번 확인하셔서 자, 어떤 내용들 시험은 출석 20점, 중간고사, 기말고사 25점. 이건 과제도 있고 토론도 있네. 참여도가 10점이네. 자, 이 정도 여러분들께 확인하시고요. 각 주차별. 그래서 학습 토론은 물류관리 4주차에 진행된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했죠. 자, 각 주차별로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는구나.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수업계획서는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배점이 있습니다. 아까 온라인 수업계획서 나와 있는 내용들하고 똑같습니다. 자, 상대평가를 할 예정이고요. 자, 참여도 항목은 자유 게시판 학습 자료실 수업 질의 응답으로 하겠다라고 제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것은 2022년 2월 28일 마감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개발 사이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로그인을 하고 하시게 되면은 아마도 2022년 6월 한 중순 정도가 마지막 될 겁니다. 그때까지만 인정해주고 그 이유는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미참여 활동 과제 다 제로죠. 제가 등록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등록할 때마다 요게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제가 과제 등록합니다. 그러면 카운트가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과제를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의 과제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각 주차별 이렇게 수업 내용이 나왔고요. 자, 여기서 수업할 때 이렇게 듣고 교환 mp3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pdf로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수업 전에 다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전주차가 다 올라와 있는데 일부 과목 같은 경우는 후반부에 이제 개발 중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직 강의가 제작이 완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석 인정 기간은 2월 28일부터 이런 형태로 나올 겁니다. 105분짜리인데 1주차는 강의 소개가 들어가서 좀 깁니다. 전체적으로 기네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했죠? 저는 90분 이상을 안 넘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100분이 넘는 것들이 있네요. 이게 아마 물류관리가 이게 기초 과목이라 가지고 설명드릴 내용이 많았을 겁니다. 강의 시간, 그래서 강의 시간이 많을 때는 여러분들이 배속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정상적으로 갈 때는 말을 좀 늦거든요.
그런데 배속 기능을 하게 되면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출석으로 인정이 되면서 또 바쁠 때는 특히 말이 느린 교수님 같은 경우는 들을 때 답답한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적절히 활용하세요. 강의는 10초밖에 안 들었어요. 이것도 제가 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오픈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했고 딱 클릭만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출석이 완료 상태가 아니죠. 나머지는 출석 다 전이네요. 여기는 이제 중간고사 시험 보셔야 되고 15주차 시험을 보셔야 돼요. 자, mp3 파일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mp3 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조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출석 점수는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운받았다고 출석이 다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좀 mp3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라라고 하는 의미로 서비스 차원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출석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환 지금 찾을 수가 없네요. 저는 등록은 했는데 이게 개강 전에는 안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강하면서 이렇게 교환을 다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mp3 파일들이 이렇게 제공이 돼요. 자, 여기서도 적절히 활용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개강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것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강의가 열립니다. 해서 이제 인트로 해서 보면은 제가 강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University All 해서 강의 소개. 자, 여기서 가면은 제가 이렇게 강의 소개를 하고 있죠. 반갑습니다. 아유, 소리가 엄청 크네요.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배속 기능들이 있죠. 반갑습니다. 물리관리 전체에서 자, 최대 2배밖에 안 됩니다. 이런 형태로 수업을 들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학습 개요도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사전 퀴즈도 있고 이건 과목마다 다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의가 여기서부터 실질적으로 본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차비를 이렇게 듣고 나시면은요, 제가 다시 로그인을 하거나 이것을 F5를 누르거나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수업을 들었잖아요. 그럼 이 시간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자, 강의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팀 편성, 과목별로 팀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 과목은 없습니다. 팀 활동을 하는 경우는 이루어집니다. 자, 성적 조회. 이것은 아까 배점별로 나와 있는데 배점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성적 산정을 하게 되면 성적 공시기간 나중에 이거 날짜 달라질 겁니다. 성적 이의 신청도 나중에 날짜가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출석 점수 몇 점인지 중간기말 수시점 몇 점인지 다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적 공시 기간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인을 하시고 기말고사 점수가 왜 이렇게 낮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과제가 15점 중에 저 5점밖에 안 되네요.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저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과제가 원래 만점이 15점인데 제가 5점을 드리는 이유는 한 페이지밖에 작성을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자, 실제 이런 분들은 이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요. 대부분 과제 점수가 15점인데 극히 낮은 점수. 시험을 봤는데 나는 잘 봤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낮죠?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아요. 대부분 저희들은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여기서 이의 제기를 한다고 해서 점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인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출석 제가 체크 안 하잖아요. 자동으로 하잖아요. 시험도 시스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채점을 한 결과가 그대로 옵니다. 대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기말고사 있을 수도 있고 중간고사 있을 수도 있어요.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데 중간고사 못 봤고 중간고사 미응시험도 못 봐서 나는 대체 과제로 뭔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오케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과제를 이 시스템에서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저한테 편지 아니라 이메일로 보냈어요. 여러분들은 보냈는데 제가 그걸 잃어버려가지고 점수가 카운트가 안 된 경우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가 아니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의 제기는 하셔도 되는데 뭐 답변도 드릴 겁니다.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 대신 이의 제기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고쳐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반드시 이의 신청 기간에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강생 조회를 하시게 되면은 지금은 이게 개발 사이트이기 때문에 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상 학생의 이름이 이희준이었죠.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게 되면은 누가 이 과목을 듣고 있고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실제 이 정도 설명드리면 수업 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적과 관련된 거 중요한 사항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몰라서 놓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개강하기 전에 또 혹시 이제 개강 이후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뭐 반복해서 청취도 가능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꼭 잘 기억하시고요. 기타 다른 궁금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당 사이트 쭉 넘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들이 있는지 보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거 설명은 안 드렸었네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등록된 게 없기 때문에 없는데 여러분들 이제 개강하면서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출석 아까 관련해서 설명된 내용들이 여기서 일목요연하게 다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물류관리 듣다 말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출석이 다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참여도 아까 말씀드렸죠. 성적 말씀드렸죠. 학습 플래닝. 자, 나머지는 여기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출석, 수강 안내. 자, 여기에서는요, 요거는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출석이라든지 수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다 안내되고 있습니다. 출석은 어떻게 인정이 된다. 4분의 3이 안 됐을 때는 자동 F 처리된다. 학칙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출석 유예를 해라. 시험은 이렇게 진행된다. 과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거 확인하시고요. 요 메뉴에 보면은 수강과 관련된 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출석과 관련된 거 요게 길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다 탭을 만들어 놔줬습니다. 시험과 관련된 거, 참여도와 관련된 거. 요 밑에 쭉 내려가 보면은 해당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서 추가로 설명드리고요. 자, 관련된 사항들이 이렇게 다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개강하면서 꼼꼼하게 아마 개강 전에는 이런 사항들은 중요한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확인하셔가지고요. 수업 개강하면서 28일 개강인데 그때부터 늦지 않게 여러분들 수업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주차 수업은 2주차, 두 번째 주차까지 들어도 지각 처리가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무리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주차 수업은 1주차에, 즉 1주차 수업은 2주차 월요일 오픈되기 전에 출석을 다 완료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빠뜨린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이후에 다른 궁금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고 우리 학과장님 이완영 교수님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고 우리 조교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고 우리 카톡이 있죠. 단톡이 있으니까 이쪽에다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어느 쪽으로든지 간에 연락하셔서 궁금증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과 관련된 내용 설명 잘 마치기 바랍니다. 마치고요. 여러분들 성공적으로 이번 학기 잘 진행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